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탐사보도 스토리 추적 M 정관용입니다. 먼저 일명 나비약. 약의 모양이 나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나비약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쉽게 살을 뺄 수 있다. 이래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랍니다. 하지만 많은 부작용들을 지금 낳고 있다고 하는데 김현 기자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허규형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나비약이라는 게 어떤 약이에요? 네, 일부 비만 환자분들에게 사용되는 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약이고요. 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일부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김 기자, 네, 요즘 프로아나 이런 용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프로아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찬성을 뜻하는 프로라는 뜻과 이 거식증을 뜻하는 아나렉시아 두 단어를 합쳐서 이 합성어로 이 프로아나라는 단어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예. 이 프로아나들, 이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을 동경하면서 이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들끼리 이제 따로 커뮤니티 등을 이제 SNS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런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 이 나비약이 유행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환자가 아니라 깡마른 몸매임에도 식욕 억제제를 복용한다? 참, 현장 보시죠.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된 요즘, 이들처럼 마를 수만 있다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올린 한 개인 채널. 살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밥을 안 먹으면 돼요. 먹지 마세요. 전 돼지가 싫습니다. 동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제가 그 연습실 왔는데 그 요즘에 프로하나 분들 막 챌린지 같은 거 한다더라고요. 그 이어폰으로 그 허리 두 줄 감는 거랑 로 허벅지 그거 하는 거 있다는데 해보려고요. 마른 몸을 인증하기 위해 이어폰 줄이나 음료수 캔으로 자신의 몸과 비교를 한다는데요. 이어폰 있어요. 한번 해볼 거임. 수빈 씨는 이렇게 더 마르고 더 가늘어진 몸을 실시간으로 개인 채널에 공유한다고 합니다. 두 줄 하고 조금 남네요. 이제 그거 해볼게요. 그 허벅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해보겠음. 이건 고요. 이건 제 허벅지예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들 많다는 거를 알았네요. 이거 세 번 감는 것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되나 그게?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갈비뼈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야윈 몸. 최소한의 근육과 살만 남아있는 팔. 그리고 움푹 패인 쇄골까지 너무나 야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른 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프로하나가 아마 거식증을 옹호하는 사람? 이런 거일 거예요. 마른 걸 추구하고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빼려고 하고 약간 이런 점에서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누가 봐도 약간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약해 보이고 네 그런 느낌이고 싶어요. 깡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프로하나. 그녀는 왜 프로하나가 된 걸까? 프로하나 관련된 영상 올리는 이유가 일단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댓글에 막 예쁘다, 부럽다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서 그 칭찬을 계속 받고 싶고 제가 더 이상 마르지 않게 되면 그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녀의 개인 채널엔 마른 몸을 부러워하는 많은 댓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1일 만에 3kg가 쪘거든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오늘까지 아무것도 안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더 굶을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는 체중에 대한 강박. 그런 그녀에게 식욕 억제제 나비약은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조울증 약을 먹고 48kg까지 쪘었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몸무게니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먹게 됐었어요. 살 빼고 싶을 때 하루에 갑자기 여러 개씩 먹다가 안 먹다가 약효 끝나면은 한 며칠 뒤에 다시 여러 개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었었어가지고 제일 최대로 많이 먹어본 게 하루 6알 먹어봤어요. 하지만 나비약의 하루 권장량은 최대 1알. 그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으면 단기조증이 확실히 와요. 확실히 와가지고 혼자 신나 있고 들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빠진 몸무게만큼 얻게 된 사람들의 관심. 하지만 동시에 나비약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수빈 씨. 나비약은 과연 단순한 식욕 억제제일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펜타민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이 펜타민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중추신경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모든 약물은 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펜타민 같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한 독성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 거고요. 마약류로 분류돼 병원에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나비약. 제작진은 실제로 나비약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김진경 양을 만나봤습니다. 마른 몸매를 갖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그녀. 주로 돌아다니는 게 목졸이랑 목토예요. 목토는 말 그대로 먹고 토하는 거. 그다음에 무졸은 무조건 굶는 거. 주로 3일이나 5일 단위로 해요. 이런 거. 팁 같은 거 많이 돌아다녀요. 프로 아나들이 공유하는 정보들을 따라했다는데요. 그냥 양치질 하는 칫솔 들고 물 좀 묻혀서 그냥 이렇게 혀 닦을 때 깊숙이 닦으면 구역질 나오는 것처럼 계속 구역질 날 때까지 칫솔 계속 넣어서 다 나올 때까지 계속 토해요. 그러던 중 단기간에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나비약을 알게 됐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런 알게 됐어요. 그냥 누워있으면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이상한 말들이. 맥락 안 맞는 이상한 단어 같은 거 막 머릿속에 맴돌거나 아니면 막 멜로디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데 저한테만 들리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갑자기 엄청 자살 충동이 확 생겨요. 그녀의 팔엔 고통스러운 시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한 통이 머리론 끊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도 나비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진경양.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빼고 싶으니까. 다른 부작용은 그냥 상관없고 부작용이 있든 말든 살이 제일 빼고 싶으니까. 왜 그녀는 나비약을 놓지 못하는 걸까? 혹시 나비약이 그녀를 놓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어렵게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약 먹을 때 좀 충동적이라던가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자해도 하고 싶어지고 자살 충동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약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긴 아는데 그래도 먹고 싶어요. 사실 끊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단을 했는데 다시 약물을 찾게 됐다는 게 어떤 중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내가 환청을 경험한다, 혹은 자해를 좀 더 심하게 한다, 이런 약제들을
먹겠어요? 잘 먹지 않겠죠,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아주 금단 증상도 심하고 내가 중독되기 쉬운 약제들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자한테 주듯이 이런 펜터민 계열의 약제를 준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나비약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식욕 억제제 받으려고 왔는데요. 곧바로 측정한 체질량 지수. 나비약은 체질량 지수 30이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다는데요. 검사 결과 제작진의 체질량 지수는 처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과연 나비약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 몇 킬로 쓰려고? 한 45까지 빼고 싶은데. 한 5킬로 정도? 횟수 조절을 잘 하시면은 그 정도 뺄 수 있으면 돼요. 일단 한 달 나갈 거고, 한 달 후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약이 어땠다. 됐습니다. 체질량 지수에 대한 언급도 없이 손쉽게 처방된 나비약.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까? 이번엔 체질량 지수 측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디 때문에 그러나요? 살 빼고 싶어가지고 혹시 처방되면서. 먹어본 적은 없고요. 네. 이게 혹시 부작용도 있나요? 그 약효과 때문에 약간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저희 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법을 일주일치를 드리도록 할게요. 부작용으로 불면증만 언급한 의사. 키와 몸무게는 언급도 없이 손쉽게 처방된 나비약. 일부 병원이었지만 너무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비처럼 생겨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구매해 불법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이들이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대에서 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대리 구매로 나비약을 구해 복용했다는 청소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발레를 전공하며 다이어트가 절실했다는 16살의 박지혜 양. 병원 처방을 받을 수 없는 나이이기에 SNS로 나비약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대리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대리구매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 미성년자로 그냥 가능하게 그냥 약간 돈만 주면 다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살 때 막 제한되어 있는 알약 개수는 없어요? 그냥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편이에요. 4주 이하로 단기 복용이 원칙인 나비약. 하지만 대리 구매로는 원하는 만큼 구할 수 있었답니다. 이게 3개월 전에 입었던 바지예요. 그렇게 석 달간 나비약을 복용하고 살은 빠졌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데요. 한 3달 정도 먹으니까 건망증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평소에 그냥 습관처럼 배어있던 그런 기억들이 안 나요. 집 비밀번호를 까먹는다든지 일주일에 2번, 3번씩 잃어버리고 매일 가는 길인데 길을 잃는다든지 집에서 학교 등교하는 길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 전에 여기서 어디로 갔었는지가 기억이 안 났어요. 조금 헤매다가 내비 켜서 갔어요.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녀처럼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나비약 처방이 금지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인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약물에 훨씬 더 치명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이런 중독성 물질에 훨씬 더 빨리 중독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대체 미성년자들은 얼마나 쉽게 나비약을 구할 수 있을까? 직접 구매 글을 올린 제작진. 그리고 얼마 후 거래를 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판매자는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외진 골목으로 이끄는 판매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나비약을 꺼냅니다. 살이 얼마나 빠져요? 저는 반알씩 꾸겨 먹긴 했었는데 반알 먹으면 거의 12시간? 네. 정도는 식을 맞긴 하거든요. 하루에 하나 드시는 거 추천해요. 미성년자에게 버젓이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저 이거 혹시 불법 판매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제작진임을 밝히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데요.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성년자한테 판매하고 계신 건 알고 계셨나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건 알고 계셨어요? 끝까지 판매자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판매자와 연락이 닿은 제작진. 심지어 중학생에게도 판매한 적이 있다는데요. 판매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불법 판매자. 그런데 한눈에 봐도 너무나 어려 보입니다. 그쵸, 괜찮아요. 얼마나 걸었어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그게 불법인 건 알고 나오신 건 맞으세요? 제작진임을 밝히자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는 판매자. 잠시 후 제작진에게 따라오란 손짓을 하며 앞장을 섭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놀랍게도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은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그냥 SNS에 많이 떠가지고 처음에 구매할 때 얼마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500만 하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좀 많은가요? 지금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나비약의 부작용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투하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험한 부작용에도 너무나 쉽게 거래되고 있는 나비약.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매를 추앙하며 나비약을 찾았던 그녀들이 어디선가 나비약을 찾고 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행하지 말라고 하고 싶죠. 나중에 후회한다고. 처음부터 손대지 말아야 되는 약 같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띄게 너무 편하게 살이 빠지니까 되게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원하는 대로 살만 빠지는 게 아닌 걸? 그래서 굳이 이 약에 손을 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는 나비약 중독. 그녀들의 뼈아픈 후회를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
마약류 약품의 부작용도 심한데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게다가 불법 거래, 심지어 미성년자들 사이에 불법 거래라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화면에 보기에는 전혀 예뻐 보이지 않는 깡마른 몸매인데 저걸 그렇게 선호하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미디어나 SNS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고 예쁘고 인기 많은 사람을 보면 아, 나는 마르지 않으면 예쁘지 않은 거야. 예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10대, 20대에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더 어떤 이런 마른 몸매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까 화면에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서로 사고팔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 나비약을 판매하고 뭐 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저희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이 판매, 거래 과정에서 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불법 거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뿐 아니라요. 저희 제작진이 SNS에서 이렇게 거래 실태를 좀 찾아보니까 이 나비약 무료로 줄 테니 대신 이 성 관련 좀 행위를 좀 요청하는 아이고. 그런 성인 판매자들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직접 병원에서 이 나비약 부작용 호소하는 환자들 보셨죠? 네. 제일 많은 증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뭐 불안하다, 집중이 안 된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데 이제 병력 청취를 하다 보면 최근의 변화가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생긴 경우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입원 환자들을 볼 때는 환청이나 환시, 어떤 망상 이런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식용 억제제 때문인 경우들도 제법 있었고요. 네.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선 정부 당국은 어떻게 이 무분별한 처방을 막을 수 있는지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는 정말 이 약 조심해야 한다.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